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복잡한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대구 경북과 수도권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 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표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시작이 될 텐데 일단은 부결될 것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점이 이제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라는 거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이상곤 교수님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탈표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이탈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희화화한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28표만 최소 28표만 이탈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니까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지금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부결을 예상하는 부분들이 네. 좀 들어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첫째로는 저는 비명계들이 대안들이 없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과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은 내부적으로 아주 많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나름대로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내년 총선에서 아무래도 당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현역 의원들 공천권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대열에 함께 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은 지금 언론에도 이제 대백정이 이재명을 잡는다 뭐 이런 타이틀로 해서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체포 동의안이 제기가 되는 대장동만 이재명 대표 의혹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백정이라고 해서 백현동, 정자동 뭐 이런 것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입을 열고 있는 바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심지어는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 체포 동의안으로 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 처리가 부결된다고 해서 부결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당론은 아니지만 알아서 표결을 해라. 하지만 부결될 가능성 좀 높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고 총의를 모아서 부결 처리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이죠. 이상훈 교수님 매주 민주당에 대해서 참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 있는 흐름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흐름과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고 왜냐하면 이번에 총의로 부결을 하겠다라고 모은 그 자체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영장 청구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아니 저는 많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그렇게 계속 말하는 그런 습성 이게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또 피의 사실을 열심히 또 공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또 자극하겠죠. 그리고 도와줄 것이고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부결은 검찰이 1년 가까이 막대한 수사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계속 털었는데 그 털었던 결과가 돈 문제인 배임이나 뇌물 이런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돈 한 푼 받은 내용도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그런 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부결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와중에 또 이재명 대표 다음 달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법정에 섭니다.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이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내년 총선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갈등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후에 자진 사퇴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겠나라는 뭐 그런 전망도 하고 또 내부에서는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대를 표시한다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보이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는 자진 사퇴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진 사퇴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날 기자회견에서도 본인이 경기도정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4가지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었고 나중에 무혐의가 나왔고 경기도정을 꼴찌 가던 것을 1위로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분 자진 사퇴할 뿐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본인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 막말로 공격을 하고 심지어 깡패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막말로 공격을 하고 검찰 공격을 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정신분열적으로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은 언론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국민 사기극을 한다고 해요.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사람도 있는 걸 제가 그 칼럼을 보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론전 저는 전혀 안 먹히고 있다고 보는 게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 절반이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지금 답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여론전 저는 전혀 안 먹히고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서울 지역에서 2월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2월 들어서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은 20%대까지 떨어져 가지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 부분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건 부결이 되건 간에 민주당 내부에서 결정 지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사퇴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사퇴론과 관련해서 절대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자진 사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날에 대해서 제가 왈부왈부할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십시오. 3주 전에, 2주 전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오면 민주당 내에 많은 이탈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다들 주장들을 하셨고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민주당의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다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왜 있었겠습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서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사냥을 했는지 표적 수사를 했는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의 결과를 보니 이건 완전히 표적 수사고 기우제시 수사를 했구나. 검찰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단호히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총의가 모여졌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흐름들을 보시면 지금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뭐 영장을 잘라서 계속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또 단정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하더라도 그 영장이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됐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될 문제지 검찰이 계속 영장만 청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앞서서 잠깐 여론조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찾아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갤럽에서 한 조사고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 95%였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구속 수사 40%, 구속 수사 안 된다 41%가 나왔다는 점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여론조사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보수의 과표집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갤럽 얘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오늘 확인하고 왔는데요. 6개월 전에 갤럽 1000명 여론조사를 할 때 보수의 응답하신 분이 273분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했었던 보수의 응답자는 322명입니다. 이렇게 2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인해서 컨벤션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 보수의 과표집의 현상을 가지고 계속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공격들을 하시는데 이런 형성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시청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에서 어떻게 표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도의 민심은 어떠냐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보수의 과표집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중도는 여전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계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표본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앞서서 나왔던 대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신뢰 수준이다라는 점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 최근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검찰에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선거 자금 얘기도 몇 명 나왔고 의원들이 그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한테는 현 정부가 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사검증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문제였어요. 예. 일단 경찰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직인데 검찰 출신이 온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또 인사검증 안 됐다라는 또 공격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 경찰에 간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또 막판에 또 검수완박법 그렇게 통과를 시키면서 검찰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전국에 2,0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 자체가 거의 다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만 지금 비대해져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수사 경찰을 총괄을 하는 책임자가 검찰 책임자가 가서 검경 합동 수사 체계가 돼가지고 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 나름대로 희화화시켜놓고 비정상으로 만들어놨던 부분들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인사였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보면 뭐 임명되기 직전에 본인 스스로 지원을 철회를 했고 본인 스스로도 두고두고 반성을 하고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캠코더 인사다, 회전문 인사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인사 검증 부실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사과했습니까? 그런 거 따지면은 이번에 그래도 임명되기 직전에 지원을 철회를 해서 재공모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했고 대신에 이런 대통령의 인사라는 것은 최고의 정치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 행위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위해서 대통령실이 좀 철저하게 좀 제대로 아들이 학폭 문제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아버지가 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인사검증에서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사검증팀에는 실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겁니다. 네. 네. 이제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끝내자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이 건은 이 정순신 이 사태 이 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빠가 법을 이용해서 2차 가해를 했고 또 다른 가해자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빠가 깔아준 그 비단길을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자 어떤 국민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이건 반드시 수사해서 분명하게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낙연, 정세균 두 전직 총리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귀국 시점이 6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일정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정순신 사태 관련해서 국민적 여론이 워낙 지금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인데 그 관련된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하셔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한 말씀 드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검증과 관련돼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인사검증 왜 망했느냐? 검찰 독재 시대이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인사비서관도 검찰 출신, 검증하는 사람도 검찰 출신, 인사검증을 또 하는 법무부도 검찰 출신, 대통령도 검찰 출신. 이렇게 짬짬이가 계속 되다 보니 어느 누구도 체크 앤 밸런스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인사참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사검증의 실패는 더욱더 그 문제가 심각한 게 이미 2018년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다 국민들께 알려졌던 사건입니다. 그것마저도 체크를 못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건 무능을 넘어서 모렴치입니다.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아니고요. 국민을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 이러한 인사검증을 계속하고 나서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또 넘어간다? 정말 국민의 그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번 건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그래도 뭐 한 번 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대답하실 기회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점점 거칠어져 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체포 동의안 나오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뭐 국가기관을 이용을 해서 장난을 하면은 무슨 깡패냐, 뭐 대통령이 아니라 깡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보면 너나 없이 현역 의원들은 어제도 장외 투쟁을 한다고 나와 있는 매주 하는 촛불 집회에 현역 의원 몇 명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자기네 대표가 깡패라고 이야기한다고 본인들도 집회에 나와서 깡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방송에 나온 패널 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개돼지가 어떻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민주당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칠어지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 내일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니까 그런 건데 이 이재명 대표 방탄이 길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지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데 인사검증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임명되기 전에 이렇게 자진 철회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본인 스스로 반성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던 거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공세를 하셔야지 무조건 지금 거의 기승전 이재명 방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앞으로 할 거에 많으니까 일단 이낙연, 정세균 두 분에 대한 행보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 두 분의 정치적인 비중을 고려했을 때 당내에서 역할을 계속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별도로 이재명 대표와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기승전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분들이 하셔야 될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 당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시도록 공간이 열리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당연한 일이다 생각 들고요. 이것을 모든 걸 다 이재명 방탄으로 다 연결하시는 그런 습성이 있으신데 그걸로 연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까 정순신 사태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탓을 또 하시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문재인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모든 걸 연결하시는데 이번 이 정순신 사태를 그렇게 연결하시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네, 앞으로 정순신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앞서 이제 이낙연, 정세균 두 총리가 이제 본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쪽에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이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그 두 사람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왔을 때? 아니죠. 일단 그런 대안 부재 때문에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나 아니면 정세균 전 총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 테고 네. 민주당 내에도 뭐 원로들이 있고 또 민주당 내에도 친명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명계 또 이제 중진 의원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 대안을 찾아 나가지 않겠습니까? 점점 이제 민주당도 나름
이재명으로 총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대안을 찾아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체포동의안이 그 기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주자들 이번 주 당세가 가장 강한 특혜 지역 그리고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맞붙고요. 그리고 마지막 TV 토론회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번 주가 선거 전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 주 이제 대구 경북 그다음에 3월 2일에 있는 수도권 서울 합동 연설회가 끝나고 나면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모바일 투표 그 다음 주부터 모바일 투표 들어가고 그렇게 ARS 투표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투표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제 1위 투표들 1위 후보가 이제 굳히기를 하느냐 2, 3, 4위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긴 한데 실제로 초반에 이제 대통령실과 또 뭐 윤핵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서 조금 좀 네거티브한 흥행전이 조금 벌어진다 이렇게 싶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상당히 묻혀버렸던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1위가 아주 우뚝 선 1위가 이제 돼버린 상황이고 2, 3, 4위가 아주 3중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김기현 후보는 아무래도 그 1위 후보답게 1차 투표에서 이제 결론을 내겠다고 작정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굳히기 들어갈 것이다. 결선 투표 가면 아무래도 또 이제 합종 연행이 일어나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변수들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1차 투표에서 끝내려고 김기현 후보는 그렇게 할 것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나경원 파동 이후로 상당히 또 여론에서 지지를 좀 높게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속력 있게 끌고 나가지 못한 뒷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천하람 후보가 이제 막판에 안철수 후보의 그런 뒷심 부족을 딛고 이제 일어서서 본인이 결선 투표를 가면 판을 뒤집겠다고 자신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결선 투표 갈지 어떨지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판세가 굳히기냐 뒤집기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결선 투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끝납니까? 결선 투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상은 지금 2강, 2약, 2중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1강, 3중 이렇게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도 완전히 뒤처지는 후보가 없을 만큼 좀 용호상박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를 갈 것 같고 그러나 결선 투표 가더라도 결국은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되면 어느 누가 되든 간에 어느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든 간에 대표 리스크가 점점 점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가 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땅 투기 의혹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안철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본인 의사대로 본인의 소신대로 당을 이끌어가지 못하면서 계속 당이 흔들릴 것입니다. 천하람 후보 역시 그렇게 되면 후보가 되면 당이 깨질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황교안 후보에 관련돼서는 지난번 총선 때 당을 한번 이끌어봤는데 총선에서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리더십에 대한 이 의문부호가 항상 따라다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표 리스크는 지금 드러나 민주당의 대표 리스크 계속 얘기하십니다만은 그 대표 리스크는 워낙 오래된 올드 패션이라 한다면 국민의힘의 대표 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계속 커지고 점증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대표 리스크에 대한 답변까지 듣고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새로운 국민의힘에 또 대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대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제 하도 이재명 대표 리스크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희망 섞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대표가 어느 분이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그 대표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상대당에 대한. 그렇게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 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